젠틀맨이라는 그 제목은, 그러니까 젠틀맨이라는 그 단어가 저한테 주는 의미가 조금은 복합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사용되는 그 느낌과 조금 뭐 일맥상통한지 안 하는지는 좀 모르겠지만, 좀 복합적인 느낌의 제목을 하고 싶다. 그리고 좀 반어적인 느낌, 그리고 영화를 처음 볼 때와, 그리고 영화를 그러니까 딱 맞닥뜨릴 때와 영화를 보고 나왔을 때 그 느낌, 그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느낄 때 조금 더 빈티지한 느낌의 제목인 것처럼 보였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영화를 딱 볼 때. 근데 어떻게 보면은 좀 말씀하신 대로 뭐 킹스맨이나 이런 어떤 기시감이 드는 제목처럼 느끼실 수는 있겠지만, 영화를 보고 나시면 이 제목이 어떤 느낌인지를 조금 감이 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로 그 제목을 지었고요. 좀 더 어떻게 보면 좀 깔끔한 느낌. 그리고 저희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윙 같은 경우에는 너무 현장에서 잘 해주셔가지고 뭐 어떻게 감사의 말을 표현할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워낙 그 현장 모두가 그 윙이 연기할 때, 연기가 컷이 끝나면 모두가 환호하고 박수치고, 연기를 들어가기 전에도 전혀 조바심 없이 연기를 받고요. 이렇게 뭐 하는 행동들, 뭐 이런 것들은 강아지를 워낙에 제가 평소에 좋아해요. 그러니까 워낙 그 아주 어릴 때부터 강아지를 많이 키워서 강아지 행동이나 이런 것들 나오면 제가 영화에 또 강아지가 나오면 또 좋아해서, 네, 너무 즐겁고 행복하게 촬영을 했습니다. 네. 젠틀맨 하면 킹스맨이 떠오르시는 게, 저는 가이 리치의 똑같은 젠틀맨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내용은 다르니까. 그리고 윙, 아까 감독님께서 왜 존댓말 하셨냐면, 윙옹께서 이제 사람 나이로 치면 저희보다 연배가 위세요. 그래서 현장에서 항상 존댓말 써드리고 간식도 두 손으로 드리고, 그래서 윙옹이 계셔서 이렇게 동물 아기들이 나오는 촬영은 항상 무섭거든요. 이게 어떻게 정확하게 의사소통이 되지 않으니까. 근데 정말 천재견이셔서 촬영이 일찍 끝났어요. 어느 정도냐면 저희 무슨 어떤 씬에 이제 그 윙이 선행하고 제가 이제 뒤따르는 씬이 있는데, 거기서 뭐 천천히 가죠, 중간 빠르기로 가죠, 빨리 가죠를 다 알아듣고 가능하고, 그리고 카메라를 아는 건지 되게 정확한 포인트에 딱 이 뭐랄까 현수의 감정을 이 친구가 대신 보여줄 수 있게 딱 카메라 정면을 보거나 좀 웃는 느낌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할 때 그거를 정말 귀신처럼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네, 출연한 강아지의 이름이 윙이고요. 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얼굴에 그 강아지용 추르가 있더라고요. 고양이들 먹는 추르 있잖아요. 네, 그거를 바르자고 해서 좀 심히 당황스러웠지만 뭐 촬영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수차례 연지곤지 찍어 바르듯이 발랐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촬영에서 애로사항은 별로 없었고, 우리 윙옹께서도 잘해주셨고, 저도 뭐 강아지가 익숙하니까 워낙에, 그래서 잘 넘어갔습니다. 히어로물이라고 말씀드리기가 조금 뭐랄까요, 좀 조심스러운데, 혹시나 이게 히어로물처럼은 안 보였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다만 그 히어로물의 그 정서를 가져오고 싶었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예. 왜냐하면 우리가 히어로를 맞닥뜨렸을 때, 히어로를 딱 영화 안에서 맞닥뜨렸을 때 보고 나서, 저는 실시간으로 히어로라고 느끼는 영화는 그렇게 좀 이렇게 선호하진 않아서, 영화를 딱 보고 나왔을 때 저 사람이 진짜 히어로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 영화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지만 여기서 히어로가 어떤 포인트에서는 사실은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딱 지연수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다 영화에 나오는 어떤 부분의 사람들도 다 각각의 몫을 다 해주시고 어떤 행동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일단은 제가 답변 여기까지만 드리겠습니다. 원래 시나리오는 그게 아니었어요. 원래 아니었고,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김경원 감독님이랑 이제 어느 정도 촬영을 마치고 난 상태여서 합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김 감독님도 저를 믿어주시고, 그래서 제가 준비해서
이제 원래 대본대로 있는 걸 하고 감독님 제가 준비한 게 하나 있는데 한번 보세요. 해가지고 한 번에 예, 오케이 된 건데 감독님이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현장으로 뛰어오셨어요. 선배님 너무 좋다고. 그래서 보통 그런 얘기는 남이 해줘야 돼요. 니들 없었잖아. 그래도 아는 얘기는 제가 질문을 해드릴게요. 하시니까. 제가 해드릴게요. 너무 훌륭하게 원테이크에 오케이가 나셔서 감독님 막 뛰어오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저도 그때 없었잖아요. 근데 저는 현장 편집을 다음 날 감독님이 흥분해서 저한테 막 보여주셨어요. 네. 아무튼 그 여기서 꼬시는 게 연기가 아니더라고요. 주지훈 배우는. 네, 너무 잘 봤고요. 아이고 아무튼 형한테 많이 배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네, 그때 감독님이 이렇게 자리를 자유롭게 펼쳐주셔서 제가 자유롭게 연기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일단 뭐 제가 작품을 고른다기보다는요. 사실 시동도 그렇고 안나라도 그렇고 다 그냥 제가 오디션을 보고 이제 저를 뽑아주셨던 분들과 작업을 한 것이었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어떤 변주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작품을 선택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일단 화진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지금까지 연기해왔던 캐릭터들 중에 가장 저의 어떤 그냥 외적인 어떤 행동들은 좀 비슷한 행동들이 많았던 캐릭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조금은 물론 어려운 지점도 있었지만 다가가기 쉬웠던 지점도 분명하게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선배님들이랑 작업을 할 때 물론 엄청 그런 지점이 되게 큰 고민거리였던 것 같아요. 제가 나이 차이도 훨씬 되게 나이도 어린 편이고 그리고 경험도 선배님들에 비해서 많이 없어서 근데 또 역할은 대립을 해야 되는 거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제가 그냥 조금 남자분들이 좀 편한 것도 좀 솔직하게 있기도 하고 제가 자라왔던 환경이 남자분들이 있는 가정 환경에서 자랐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한편으로는 또 되게 아무런 생각이 없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좀 그게 걱정이 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뭐 현장 가서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 이런 어떤 마음이 또 편한 지점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워낙 잘 대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수월하게 했던 지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독님이 처음에 대본을 주셨을 때 물론 뭐 저작권이나 이런 것 때문에 감독님이 레퍼런스로 주신 거겠죠. 근데 어떤 중요한 씬이나 어떤 비트가 있어야 되는 상황들에서는 음악 제목을 다 적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대본을 처음 봤을 때 그게 명시가 돼 있으면 그 음악을 틀고 이렇게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영화는 제가 감독님들의 시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걸로 영화라는 것의 어떤 장르별로 또 각 영화의 톤 앤 매너가 정해진다고 생각을 하는 타입이어서 되게 그 감독님의 시선 또 나는 이 영화를 어떻게 그릴 것이다 어떤 무드로 그릴 것이다 그러니까 저는 좀 되게 명확하게 왔었어요. 그래서 봤을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올 때 정보가 다 오거든요. 제작비가 그리 크지 않음에도 감독님이 이런 식의 무드로 이런 느낌으로 영화를 만들어 가시면 충분히 재밌는 작품이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느낌을 받았고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그런 변화에 대해서는 저는 뭐 그거를 제가 전체 배우를 대변할 수는 없고 저 같은 경우는 애초에 제가 그걸 혼자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질 않아요. 원래 성격 자체가. 그래서 감독님을 수없이 만났고 뭐 그냥 계속 만나는 수밖에 없었어요. 계속 뭐 예를 들면 콘티 작업하는 곳에도 같이 가서 전체 콘티도 같이 한번 감독님이랑 촬영 감독님 콘티 작가님 작업하시는 거 옆에 앉아서 구경도 하고 또 궁금한 게 있으면 거기서 하나하나 다 일일이 질문도 하고 대화도 하고 그러면서 어떤 변화의 포인트들을 뭐랄까요 이렇게 정확하게 말로 짚어드리면 기사 쓰기 좋을 텐데 어떤 그 무드 공기로 체감을 할 수 있게 많은 대화를 나눴어요. 참 많은 대화를. 그리고 현장에서도 그 촬영 전날 또 촬영 중간에도 또 촬영이 끝나고도 그날에 가진 느낌을 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이 다음 넘어갔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대화를 엄청 많이 나눠서
그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영화를 봤을 때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그게 관객분들한테 전달이 됐으면 좋겠고 그렇다면 뭐 더할 나위 없이 기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도 시나리오를 처음 접했을 때 일단은 제가 거절을 했었습니다. 한번 거절을 했고 그런 빌런이 이제 비슷한 것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자신도 없었고 그때 당시에는 근데 이제 주지훈 배우가 저를 설득을 해서 같이 형 한번 해보자. 자기는 이 시나리오를 읽었을 때 그냥 형이 보였다 읽으면서 그래서 저도 이제 다시 이제 주지훈 배우랑 같이 하기로 하고서 봤는데 이렇게 좋은 영화가 나올 줄은 몰랐어요. 그 시나리오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안 보여줬던 것들이 이렇게 막 보여지니까 저도 오늘 처음 영화를 봤는데 마치 관객의 입장에서 뭐 제 연기가 어떻고 주지훈 배우 연기가 어떻고 최석원 배우 연기가 어떤지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그냥 빠져서 이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뭐 주지훈 배우는 가서 촬영 전에 했다고 했는데 저는 촬영하면서 감독님이랑 이렇게 짜서 맞춰서 했던 것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넘을 수 없는 벽 같은 빌런이 나오지 않았나.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무너졌을 때 그 통쾌함이 되게 컸었던 것 같아요. 예. 아무튼 잘 봤습니다. 저는 처음에 시나리오를 읽었을 때 되게 잘 후루룩 한 번에 읽혀지는데 이 내용을 제가 제 말로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 지점이 근데 저는 되게 흥미로웠던 지점이었던 것 같아요. 분명히 이해했다고 생각했는데 왜 이해를 못한 것 같지? 이런 어떤 또 다른 의문이 마지막 장을 덮었을 때 들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 영화에서도 굉장히 아까 감독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어떤 영화의 레퍼런스도 없는 것처럼 굉장히 좀 독특하고 정말 이상한 리듬이 있는 영화다라는 생각이 저는 오늘 영화를 처음 봤는데 시나리오보다 영화에서 더 크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몇 번이고 좀 더 봐야 이 영화가 더 들어올 것 같다라는 느낌을 지금 오늘 아까 방금 보고 들었습니다. 네. 네, 그럼 시간 관계상 질문은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끝인사 한마디씩 부탁드리고 간담회 질의응답 시간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그럼 주지훈 배우님부터 끝인사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뭐 열심히 촬영을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뭐 아직 개봉 못한 작품도 있고 제가 영화로는 한 4년여 만에 이렇게 만나 뵙는데 기자분들이랑 이렇게 뭐 비록 며칠 전에 뭐 작게 하긴 했지만 되게 진심으로 너무 반갑고요. 또 오늘 날씨도 너무 춥고 눈도 많이 오는데 와주셔서 늘 감사했지만 오랜만이라 그런지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영화 재밌게 봐주셨길 바라겠고요. 미끄럽습니다. 가시는 길 조심히 가시고요.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본 만큼 뭐 기자분들도 그렇게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좋은 글 써주시고 오늘 궂은 날씨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조심히 돌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눈도 많이 오는 추운 날씨에 이렇게 많이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조심히 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영화를 배우분들이랑 같이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게 돼서 저희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어쨌든 추운 날씨에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마치고 감독님과 배우분들은 잠시 이제 일어나셔서 무대 밑에서 잠시 대기해 주시면 저희가 무대 정리하고 포토타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무대 정리하는 동안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포토타임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